2021년을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84세입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은 약 64세로 훨씬 짧습니다. 반면 일본은 건강 수명이 남성의 경우 약 73세, 여성은 약 75세로 더 깁니다. 이 격차는 구강 관리가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데요. 특히 스스로 구강 관리를 할 수 없는 어린이, 장애인, 노인, 척추 손상이나 뇌졸중 후 회복 중인 환자와 같은 취약 계층의 경우 구강 관리를 적절하게 못하게 되면 충치, 치주 질환, 기타 구강 건강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노인의 경우 구강 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구강 위생 부족과 관련된 건강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입은 우리 몸의 관문입니다. 입은 소화와 전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은 입에서 시작해 씹고 소화 과정을 준비한 뒤 식도를 거쳐 소화기관으로 이동합니다. 치아와 구강의 역할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치아는 음식을 씹어 소화를 시작하는 데 필수로 말하기와 얼굴의 신미성에 중요하며 구강은 영양 섭취를 돕는 것 외에도 면역과 호흡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강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치아, 잇몸, 혀, 다양한 연조직 등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에 관한 건데요. 각 구조는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음식 섭취, 발음, 심지어 호흡 같은 중요한 기능을 지원하는 고유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구강 건강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바로 바이오필름, 쉽게 말해 세균막입니다. 바이오필름은 치아와 잇몸에 달라붙는 끈적한 세균층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치태인 플라그가 형성되고 플라그가 단단해진 치석은 칫솔질로 없어지지 않으며 잇몸 염증인 치은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치주염으로 발전해 뼈 손실과 치아 부식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결국 전신 염증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강 질환, 특히 만성 치주염은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상 습관 때문에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 이런 문제는 중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나이 들수록 심각해집니다. 또 치료가 어렵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기능적 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구강 건강은 단지 입안만의 문제가 아니죠.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웰빙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의 자연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가 아니라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전반적인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구강 건강을 소홀히 하면 80대의 평균 치아 개수가 20개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는 삶의 질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치아 상실은 씹기와 말하기 같은 구강 기능뿐 아니라 영양 결핍, 사회적 어려움, 면역 저하, 만성 질환과 같은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노인층의 구강 건강 문제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치아 개수가 평균 약 17개로 크게 감소하는데요. 자연 치아 또는 기능하는 치아 20개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구강 건강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가능한 많은 자연 치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과 합병증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관리, 초기 치료, 그리고 구강 건강 인식이 이런 추세를 늦추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에 보실 슬라이드는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의 구체적인 연관성에 관한 슬라이드입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칫솔질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5분, 3분, 실제로 조사해보니 3분은 고사하고 채 1분도 되지 않는데요. 30초에서 60초 사이이며 게다가 1일 평균 양치 횟수도 1, 2회로 조사됐습니다. 구강병은 노인 사망 원인인 흡인성 폐렴의 주요 원인으로 전문 연구와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칫솔질 후에도 빠르게 형성되는 바이오필름은 치아에 달라붙어 구강염증을 유발하고 방치하면 만성 전신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당뇨, 간경변, 뇌졸중, 치매 등 심각한 건강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적극적인 구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바이오필름 형성을 예방하고 구강염증을 줄이는 것은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좋은 구강 관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요? 플라그를 초기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플라그를 잘 통제하면 칼슘이나 인 등이 침착해 생기는 치석의 형성이나 충치 같은 심각한 문제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 관리는 매일매일 양치질하는 기본적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최소 2번은 칫솔질하고 잘 헹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구강위생은 단순히 칫솔질로 끝나지 않고 완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구강질환, 예를 들어 충치와 치주 질환은 플라그 축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플라그는 세균을 포함한 끈적한 바이오필름으로 치아와 잇몸을 손상시키는 독소와 산을 생성하는데요. 효과적으로 플라그를 제거하려면 구강위생 도구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3가지 주요한 제거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칫솔, 치간 칫솔, 치실 사용 등의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치약과 구강 세정제를 이용한 화학적 제거, 그리고 3번째는 워터픽이나 코모랄과 같은 구강 세정기로 손이 닿기 어려운 부위도 구석구석 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구강 관리란 무엇일까요? 하루 최소 2번 양치질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 전에 양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칫솔질 후 200ml의 물로 입을 철저히 헹구거나 최소 6번 이상 헹궈 남은 치약을 잘 헹궈내세요. 치아의 모든 부분, 앞면, 뒷면, 씹는 면, 잇몸 속까지 꼼꼼히 닦아야 하고 치아 사이 공간은 치실, 치간 칫솔, 구강 세정기를 사용해 관리하며 혀와 구강 내부도 잊지 말고 닦아내야 합니다. 세균이 쌓이면 입냄새와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강 관리는 충치와 잇몸 질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입을 잘 관리하면 전반적인 웰빙도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번엔 가장 흔한 구강 건강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와 잇몸 표면에 플라그가 쌓이게 됩니다. 플라그는 충치, 구강 건조 또 잇몸 염증으로 이어지고 방치하면 지독한 입냄새는 물론이고 잇몸병, 치아 상실, 심지어 구강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잇몸병인 치주 질환은 대표적인 생활 습관병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진은 실제 플라그 모습인데요. 치면 세균막에 의해 잇몸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잇몸병은 주로 구강의 위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며 플라그가 잇몸선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하는데요. 잇몸이 부어 오르거나 아프고 입냄새가 나며 칫솔질할 때 심지어 피가 난다면 잇몸병이 이미 생긴 것입니다. 이때 치료하지 않으면 치아를 지탱하는 구조를 손상시키고 치아 상실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번엔 입냄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입냄새는 사실 흔한 걱정거리죠. 원인 중 하나는 혀에 생기는 설태인데요. 복용하는 약도 입냄새의 원인 중 하나인데요. 특히 항우울제, 항정신병약,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근육이완제, 항파킨슨제, 항불안제, 항암제와 같은 약물과 질산염 및 아질산염과 같은 보존제는 우리 몸에서 대사되면서 입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설태를 관리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사실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난 후 잠깐 숨을 멈추고 칫솔이나 클리너로 혀를 꼭 닦아주세요. 구강 유해균의 부하를 줄여 입냄새를 없애는데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치약 선택과 사용법, 구강 관리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게 치약인데요. 칫솔질을 하다 보면 치약을 삼킬 수 있고 양칫물이 폐로 넘어갈 수도 있어서 치약은 완두콩 정도의 적은 양을 권장합니다. 치약의 주요 성분은 플라그 제거를 위한 연마제와 치아 보호를 위한 불소 성분, 그리고 바이오필름 제거를 위한 계면 활성제이며 바로 이 계면 활성제 때문에 입안이 텁텁하고 입이 마르거나 입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칫솔 사용법도 구강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칫솔을 잇몸과 치아 사이 45도 각도로 기울이고 부드럽게 잇몸과 치아의 표면을 닦으세요. 칫솔질 방법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칫솔질 후에는 칫솔을 세워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폐쇄된 용기나 UV 살균기는 수분이 갇혀서 세균 번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질 어떻게 하시나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특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치아와 잇몸을 철저히 닦으면서도 손상을 피할 수 있는 올바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양치질하고 있다면 잘못된 방법인데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렇다면 올바른 양치법은 뭘까요?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올바르게 잘 하고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구강위생의 핵심은 치아의 모든 표면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치아의 앞면, 뒷면, 씹는 면뿐만 아니라 잇몸 속도 청소해야 하고 한쪽에서 시작해 다른 쪽으로 이동하며 모든 치아를 질서 있게 닦으세요. 각 부분을 최소 10번씩 칫솔질하며 특히 뒤쪽 어금니처럼 닦기 어려운 부위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치아 사이와 잇몸선은 플라그가 쌓이기 쉬운 영역이니 추가 도구인 치실이나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칫솔질 후에는 최소 6번 이상 물로 헹궈서 치약이나 음식물 찌꺼기 등을 완전히 씻어내세요. 치아를 열심히 닦는데도 만약 충치가 생긴다면 여기엔 분명 이유가 있는데요. 충치가 잘 생기는 부위는 어금니에 씹는 면과 이와 이 사이, 그리고 이와 잇몸의 경계 부위로 이런 곳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 구강 세정기 같은 도구를 사용해 보세요. 불소 도포는 해야 할까요? 안 해도 괜찮은 걸까요? 불소는 치아에 갑옷을 입혀 치아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충치를 예방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불소 치약을 사용하고 0.05% 불소가 함유된 구강세정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면서 연 1회 전문가의 불소 치료를 받으면 치아 건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틀니도 매일 관리가 필요합니다. 식사 후에는 입에서 제거해 헹궈야 하며 의치용 칫솔을 사용해 최소 하루 1회는 닦아야 합니다. 잠자기 전에는 틀니를 빼고 사용하지 않는 밤에는 전용 보관통에 깨끗한 물이나 세정액에 담가서 보관하며 정기검사와 수정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구강 건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아에 좋은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고 당분이 많거나 산성도가 높은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구강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데요. 치아에 좋은 음식은 표에 보이는 것처럼 제철 과일과 채소, 우유, 미역 등입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가 구강 건조인 입 마름증인데요. 입 마름은 흔하지만 구강 건강과 웰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마름은 불편함 그 이상의 문제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구강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원인을 파악하고 약물을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하고 수분 섭취를 늘려주세요. 특히 항히스타민제와 정신신경계 작용 약물, 고혈압 약물 등이 구강 건조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기반의 구강 세정제는 되도록 피하시고 침 대용품이나 침 분비 촉진제를 사용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구강노쇠는 전반적인 건강 악화와 연결됩니다.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장기 요양의 필요성이 증가하는데요. 예를 들어 구강 건조증, 저작 능력 감소, 삼킴 곤란은 영양실조로 이어지고 70대 이후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는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구강 건강 관리는 맞춤형으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감독 하에 관리하면서 각 환자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각한 구강 건강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중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치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치아나 혀의 변색, 깨진 치아, 치아를 닦을 때 통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입마름이 심하거나 잇몸이 부종이 있는 경우, 또 구강에 염증이나 궤양 또는 심각한 턱관절 통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치과 검진을 예약하세요. 스케일링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 잊지 마세요.